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군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동형사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구체적으로 두 군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렘 2.3.2에서 연산을 보존하는 준동형사상의 성질 몇 가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이 내용을 덧셈군이 아닌 곱셈군, 그러니까 곱셈군이 아닌 덧셈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즉 F가 덧셈군 A에서 덧셈군 B로 가는 호모몰피즘인 경우에 우리가 덧셈군에서는 그 항등원을 0으로 표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1번에 해당하는 성질은 A에서의 0은 B에서의 0으로 대응이 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호모몰피즘이면, 그리고 두 번째 여권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F-A로 우리가 쓰는 것인데요. 그것이 FA의 여권, 즉 이걸로 대응이 된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즉 곱셈 형태로 쓸 때는 이제 마이너스 1이 이제 함수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덧셈군에서는 이제 덧셈에 대한 여권을 표기하는 기호로 그 원소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이것이 함수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비슷하게 거듭해서 연산하는 것은 우리가 덧셈군에서는 NA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자, 그것이 FA를 n번 연산을 하는 것과 같겠다라는 것이 이 성질을 덧셈군 입장에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성질을 가지고 앞에서는 우리가 두 군이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두 군이 위수는 같아도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한 것을 따져보는 한 가지 이그젬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회전군 R4와 클라인의 사원군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미수가 4인 두 가지 군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엄밀하게 얘기는 못했지만 두 개의 군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진 않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자, 지금 클라인 사원군 V에 있는 원소들은 어떤 원소든지 제곱을 하게 되면 항등원이 나오지만, 클라인의 회전군에 대해서는 시그마 제곱이 1이 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시그마 제곱을 제곱하면 항등원이 되긴 하지만 모든 원소가 제곱해서 1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시그마도 그렇고 시그마 세제곱도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자, 이러한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동형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그 R4하고 V가 동형이라면 알파에서 V로 가는 아이소몰피즘이 있을 텐데요. 이 아이소몰피즘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을 보존하는 그룹 호모몰피즘이면서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호모몰피즘이면서 1대1 대응인 함수가 존재하면 아이소몰픽, 동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함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이제 다음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F가 1번, 2번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 조건인 1번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죠. 만족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알파가 그룹 호모몰피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호모몰피즘이면 그 세어리 2.3.2 혹은 그거 대응하는 2.3.3 성질에 의해서 F의 시그마 제곱은 뭐가 될까요? F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F 시그마 제곱은 F 시그마 제곱이 되는데, 자, F 시그마는 어떤 원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클라인 4원군의 원소인데, 클라인 4원군의 원소는 제곱하면 무조건 1이 됩니다. 그리고 또 회전군에 있는 항등원을 대응시키면 클라인의 4원군에 있는 항등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보면 결과값이 둘 다 1인데 시그마 제곱과 1은 서로 다르죠? 알파에서. 따라서 이거이므로 F는 1대1일 수가 없습니다. 1대1이 아닙니다. 즉 호모몰피즘이면 무조건 1대1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호모몰피즘이면서 1대1 대응 함수는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알파와 V는 아이소몰피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호모몰피즘의 성질을 생각해보면 알파에서 V로 가는 아이소몰피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 따라서 알파와 V가 동형이 아니다, 즉 본질적으로 구조가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그룹 호모몰피즘, 아이소몰피즘에 대한 또 다른 성질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호모몰피즘을 합성을 했을 때 호모몰피즘이 되는지, 그리고 아이소몰피즘을 합성을 했을 때 아이소몰피즘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군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G, H, K인데요. 자, G에서 H로 가는 함수를 하나 생각하고요. H에서 K로 가는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함수가 모두 호모몰피즘이라고 하면 아이소몰피즘일 필요는 없고, 연산을 보존하는 호모몰피즘이면 두 개를 합성한 함수를 생각을 해보죠. 합성한 함수는 G.F인데 G에서 K로 가겠습니다. 얘도 호모몰피즘이 됩니다. 자, 호모몰피즘의 합성은 호모몰피즘이다 입니다. 자,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죠. 자, G.F가 호모몰피즘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합성함수에 대해서 정의역에 있는 두 원소를 연산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합성함수에 의해서 대응을 시켰을 때 연산을 보존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일단 합성함수의 의미는 연산한 결과를 F에 의해서 대응을 시키고 그 결과를 다시 G에 의해서 대응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스몰 f가 호모몰피즘이므로 자, G 안에 있는 이 값은 FA와 FB의 연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FA와 FB는 H 상의 원소이므로 H 상에서 연산을 이제 하는 것과 동일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일치하겠죠? 왜냐하면 F가 호모몰피즘이므로. 자, 그러고 나서 FA와 FB를 이제 하나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 덩어리로. 그러면은 G에다가 두 개의 원소를 스타라고 하는 연산을 한 다음에 그걸 G에 의해서 보내는 것인데요. 자, G라고 하는 것도 호모몰피즘이니까 자, G에다가 FA를 대응을 시키고 G에다가 FB를 대응을 시킨 다음에 이것을 K상에서 연산한 것과 동일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G가 호모몰피즘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러고 나면 앞부분은 결국 합성함수에 A를 대응시킨 것이고요. 뒷부분은 합성함수에 B를 대응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합성함수에다가 A와 B를 연산한 것을 대응시킨 것이 합성함수 A를 대응시킨 것과 B를 대응시킨 다음에 연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즉, G.F가 호모몰피즘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썰인 2.3.4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세 군에 대해서 그 아이소몰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일종의 동치 관계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두 원소 사이의 관계가 동치 관계가 되려면 세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물결로 표시를 하는 관계가 동치 관계가 되려면 두 원소 사이에는 이 관계가 항상 성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A하고 B가 이런 관계 성립한다면 B하고 A 거꾸로 한 것도 성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A, B, C가 이런 관계에 있다면 A와 C도 이런 관계에 있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성질을 다 만족하면 동치관계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것을 우리가 반사율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대칭율, 그 다음에 3번을 전이율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두 군 사이의 동형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동치관계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즉, 임의의 군은 자기 자신과 동형이 된다라는 얘기. 두 번째, 군 G와 H가 동형이면 거꾸로도 동형이다. 세 번째, G하고 H가 동형이고 본질적으로 같고 H하고 K라는 군이 본질적으로 같은 동형이 되면 G하고 K도 본질적으로 같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 임의의 군 G에 대해서 G는 자기 자신과 아이소몰픽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G에서 G로 가는 동형사상을 여러분들이 하나 제시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함수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G에서의 항등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에서 항등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 녀석은 1대1 대응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연산을 보존합니다. 자, 항등사상인 거니까 A 서클 B를 A 서클 B로 대응이 될 텐데 결국 A를 대응시키는 것과 B를 대응시키는 것, 항등사상에 의해서 대응시키는 것이 이제 A, B가 될 테니까 얘가 A인 거고 얘가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을 보존을 합니다. 따라서 그 G상에서의 항등 사상은 그 동형 사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G하고 G는 동형 사상이 존재하므로 동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이 첫 번째 사실이 되겠습니다. 항등 사상은 동형 사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은 임의의 구는 자기 자신과 동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합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전에 세 번째 성질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호모몰피즘을 합성을 하면 호모몰피즘이라고 했는데요. 자, 아이소몰피즘을 합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F도 아이소몰피즘이고
G도 아이소모피즘이면 두 개를 합성한 것은 마찬가지로 아이소모피즘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시어림 2.3에 의해서 2.3.4에 의해서 G.F는 호모몰피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고요. 호모몰피즘.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1대1 대응함수의 합성은 1대1 대응함수가 되겠습니다. G.F는 동형사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의 의미는 자, G하고 H 사이에 동형사상이 존재하면 G하고 H는 동형인 것이고요. H하고 K 사이에 동형사상 스몰 g가 있으면 H하고 K도 동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으면 G에서 K로 가는 동형사상을 여러분들이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G하고 K도 동형이다 라는 사실을 이 2번 성질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즉 1번 성질은 동형이라는 관계가 그 동치관계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것이고요. 즉 반사율과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전이율과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대칭률인데요. 대칭률은 G하고 H가 동형이면 거꾸로도 동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G하고 H가 동형이다 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G에서 H로 가는 아이소몰피즘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G에서 H로 가는 아이소몰피즘이 존재할 때 H에서 G로 가는 동형사상을 우리가 하나 잡으면 만들 수 있으면 H하고 G도 동형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거를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F가 G에서 H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H에서 G로 가는 함수로서 역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역사상을 생각을 해보면 자, F가 동형사상인 경우에는 1대1 대응이 되므로 F의 역사상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1대1 대응함수의 역사상도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1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상이 단순히 1대1 대응일 뿐만 아니라 이 녀석이 동형사상이다 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려면 결국 이 녀석이 연산을 보존한다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연산을 보존한다 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연산을 보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고 한번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F 인버스는 존재하죠. H에서 G로 가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 F 인버스가 동형사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이소몰피즘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산을 보존한다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F 인버스의 A 프라임과 B 프라임을 연산한 결과가 F 인버스 A 프라임과 F 인버스 B 프라임을 G상에서 연산한 지금 이제 F 인버스 이렇게 가는 거죠. G상에서 연산한 결과랑 같은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게 필요하죠. 자, 이것이 두 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자,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인버스 A 프라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F 인버스 A 프라임은 우리가 좀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A 프라임이 대응되는 녀석을 A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 프라임이 대응되는 값을 B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H에 속하는 임의의 A 프라임, B 프라임에 대해서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F 인버스는 F의 역함수인데요. 자, F 인버스 A 프라임을 대응시킨 것이 A라는 얘기는 F의 A를 대응시키면 뭐란 얘기인가요? A 프라임이라는 뜻이고, F의 B를 대응시키면 B 프라임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오는 겁니다. F에 의해서는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A하고 B를 연산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A하고 B를 연산을 한 다음에 이 값을 이제 F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먼저 계산을 해 보도록 하죠. 이거이다. 자, 그런데 A하고 B를 G에서 연산을 한 다음에 F에서 보내면 F가 알스몰피즘이기 때문에 연산을 보존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겠습니다. 자, 근데 FA는 뭐죠? A 프라임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B는 B 프라임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즉 A와 B의 서클 합성한 것을, 그러니까 연산한 것을 FA에서 보내면 A 프라임, B 프라임의 연산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에 의해서 얘를 대응시키면 뭘까요? 그러면 이 녀석을 대응시키면 얘가 되겠죠? F에 의해서 이 녀석이 일로 가는 거니까 역함수에서는 거꾸로 가기 때문에 이 녀석이 A, 서클 B가 됩니다. 자, 근데 A는 지금 이 값을 이제 A라고 둔 거니까 F 인버스 A 프라임이고요. 그 다음에 서클, 그 다음에 B는 얘죠. 그래서 조금 공간이 애매한데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F 인버스가 연산을 보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F 인버스가 알스몰피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 3번 때문에 G하고 H가 동형이 되면 거꾸로 H에서 G로 가는 동형사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H하고 G도 동형이 되겠습니다. 즉 알스몰픽이라는 이 관계가 동치관계다라는 얘기를 할 때 필요한 대칭율을 확인하는 그러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정리해 보면, 자, 임의의 군과 자기 자신은 동형이 되고, 즉 반사율이죠. 그리고 G하고 H가 동형이면 H하고 G도 동형이다. 그래서 대칭율이 되겠습니다. 시메트리. 그 다음에 G하고 H하고 K가 각각 동형이 되면 G하고 K가 동형이다. 전이율이죠.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겠습니다. 얘가 1번이죠. 이 녀석.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위에서 3번 때문에 되는 거고요. 얘가 지금 2번. 위에서 2번. 그래서 위하고 아래하고 뭐 1, 2, 3이 약간 조금 순서가 뒤바뀌긴 했지만, 네, 이 정리 2.3.6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사절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